예, 그다음에 6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넘어갑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봐야 돼요.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신 분 많잖아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자,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못 들어봤죠? 여기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못 들어봤죠? 자,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도 힘들어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그래서 이 11, 12월 이제 이게 한 바퀴 기초 강의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익혀야 돼요. 이런 용어.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일단 이런 것이 우리 과목에 있다. 그래서 이 두 달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한 바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내용, 이런 단어들, 이런 문구가 우리 과목에서 나온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나오구나. 이제 이런 거. 자, 이거이 뭐냐 그러면 예치 권고 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예치 권고 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제도가 뭘까? 자, 봐보세요. 이게 건물이고 갑이죠. 을. 그럼 둘이 이루어진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 계약. 그럼 거래 계약 중에서 매매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봐. 그럼 파는 사람이 뭐예요?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겠어요? 계약금이 넘어가요. 계약금은 보통 한 10% 정도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중도금이 넘어가요. 이제 중도금이 한 4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천 주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얼마요? 5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A 개공이 중개를 했거든요. A 개공이 중개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먹고 그럼 얼마요? 5천이죠. 미리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잔금 넘어가기 전에 병에게 이중 매매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등기까지 넘겨줘 버려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이 지금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아먹고 이중 매매해서 병에게 소유권 넘겼어요. 여기서 이제 다 팔아먹고 또. 그리고 이제 을은 그러면 얼마요? 이 사람은 어차피 소유권 넘겨받은 게 관계없죠. 근데 을은 5천만 원 날릴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건물도 못 넘겨받고 소유권도 못 넘겨받고. 그래갖고 갑이 사라졌다. 도망갔다.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이 갑하고 을에게 거래 당사자라고 그러죠.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저 금액을 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해 놓자고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를 할 수 있어요.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저 금액을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예치해 놓자 이렇게 공고할 수가 있다. 그것을 예치 공고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거 달리 표현해서 예치 공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예치 공고 제도거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 용어를 익혀야 돼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금액을 은행에다 예치해 놓자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이든 예치 공고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왜? 그럼 예치 공고 안 해도 개공에게 제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업소에서 보통 저거 예치해 놓자고 공고하는데 많이 봤어요? 안 봤죠? 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뭐 매물이 아니거나 그럼 보통 개인 뭐 중개업소에서는 예치 공고 안 해요. 근데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청색 1번 예치 공고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은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첫째 줄 후단 공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게 네 번째 줄 공고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거기만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시험에 예치 공고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본다고. 이게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문제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요. 그렇죠. 우리 중개사법 이런 게 중요하다고. 공고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예치 공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개공 예치 공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안 하잖아요. 법에서 하라 그랬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거기 보면은 예치 명의자, 뭐 예치 기관, 뭐 사전 수령,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예치 명의자 공부를 해야 돼.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인가?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어요.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봐보세요. 이것은 어차피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금융기관들이고 개인은 오로지 개공만 돼요. 개공.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을까? 매도인 안 됩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했다는 건 계약금 받았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럼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 가능해요? 계약금 아예 안 줬다는 소리예요. 그건 그죠? 안 되겠죠. 그럼 어차피 3자 명의로 예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어요? 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 왜? 법에서 개공만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할 것이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잖아요.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한다 틀려버리고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다 틀려버리고 중개보조원 명의로 예치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러면 좋다고 막 짚고 나오는. 틀려버려요. 개인은 오로지 누구 명의로만? 개공 명의로만 가능해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은 오로지 개공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뭐 이해하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 이해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누구냐? 이제 법에서 명문화 시키고 있는데 은행법상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가 있어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어요. 채신관서가 있습니다. 계약금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회사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해하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거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2번에서 가로 안에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 쳐내야 되냐면 두 문자로 두 문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공, 신, 보, 채, 전 이렇게 한개 놓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뭐 한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두 문자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건 이해하고 외운 게 아니라 뭐 이해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바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하세요. 은이 뭐요? 은행, 공이 공제사업자, 신이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채신관서, 전이 전문회사입니다. 이 계약금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걸 전문회사란 말을 써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어느 기관에다 H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돼. H기관은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 그리고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럼 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게 들어있어요. 보험회사하고 채신건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H기관하고 명의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H기관하고 명의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1번에서 세 번째 줄, 1번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에서 세 번째 줄을 알았어요. 1번 맨 위에 H공고에서 맨 위에 H공고에서 세 번째 줄 금, 공, 신 등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H기관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H할 수 있고 채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자에게 H할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H명의자하고 H기관은 거의 비슷하죠? 등 속에가 보채가 들어가니까 결국 금, 공, 신, 등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H대상금이 있잖아요. H대상금은 이 계약금만 H할까? 중도금까지 할 수 있을까? 잔금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셋 중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H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1번에서 두 번째 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H대상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대상금은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H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도 H할 수도 있다. 자, 칠판에서 지금 두 가지는 중도금까지 묶어놨잖아요. 공부하기 편하게 한 거고 잔금까지도 H 가능해요. 그러니까 셋 중 일부만 H할 수도 있고 다 H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H기간은 언제까지 H? 기간. H기간, 기간. 기간은 거래계약 완료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 이행 완료. 거래계약 완료가 아니라 거래계약 이행 완료.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됐죠? 자, 일단은 내용은 뭐 소세히 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H 공고가 이런 제도다. 이렇게 일단은 뭐 감만 잡아도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1, 2월, 3, 4월, 5월, 6월, 7, 8월, 9, 10월.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 이런 제도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칠판 봐봐요.
여기다 예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누구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개공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저 개공 명의로 저 중도금까지 5천만 원 예치해 놓은 거 다 찾아 써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 찾아 써버리고 돈 내놔라. 없다. 뭐 했느냐? 술 마셨다. 그죠? 그러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거. 또 하나,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공은 자기 돈, 자기 예금 통장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저건 남의 거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5천만 원. 그러면 그 자기 예금 통에 같이 넣어놓으면 자기 돈인지 남의 돈인지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라.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라. 자기 예금 통장에다 같이 넣어놓으면 저건 남의 거잖아요. 계약금, 중도금은. 그럼 자기 돈인지 남의 돈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분리해서 관리하라.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럼 또 생각을 해봐요.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하냐?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공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여기서 개공 명의로 은행에다가 5천만 원 예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5천만 원 중도금까지. 그럼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하냐고. 개공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금액만큼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공제 가입하든 공탁을 하라. 그러면 여기서 각종 증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4번 있잖아요. 4번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만약에 개공이 찾아서 못 쓰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끔 안전장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몇 줄 그어드릴게요. 3번 거기 청색 3번 보세요. 가로 안에 개공명의인 경우, 예치자가 개공명의인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은 자기 명의로 금융권의 계약금 예치 시 계약금도 인출에 대한 거래도 동의 방법 소요 실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약정. 자, 두 번째 줄 후단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 동그라미. 거기만 맺어보세요. 약정을 하라. 그리고 2번.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거기 밑줄 보세요. 분리 밑줄 하고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가 없다.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었어요? 예. 자, 3번 보세요. 3번은 밑줄 그런 데만 그으세요. 개공이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 거기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거기서부터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 지문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 지문을 가로로 묶었어요. 자, 이 지문은 숙지하셔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 지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약정하라, 분리해서 관리하라,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저 금액만큼 보험 들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보험증서 사본을 건네달라.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재 보세요. 이것은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등의 반환 보장 내용의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자,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가로로 묶으세요.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서 동그라미 H 명의자 동그라미 H 명의자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게 사전 수령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설명할게요. 이 사전 수령 제도는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설명할 건데 일단 미리 H된 걸 찾아갈 때는 보증서를 발행해야 돼요.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주고 찾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H 명의자입니다. 맨 밑에 명의자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H 기관 X라고 적으세요. H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그 정도 언급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뭘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뭘까? 이것을 공부를 해 봤어요. 이걸 H 공고 제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돈 받아먹고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은행에다가 계약금 등을 H 해놓자 공고하는 것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H 공고제도란 말을 써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가 뭘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면 이 자체 용어 자체도 신선하니까 잊어먹어요. 이 저 단어도 잊어먹어요. 시간 지나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겨보세요. D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무슨 행위가 나와요?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지행위 매년 출제가 되어 있어요. 매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금지행위란 말은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 우리 법은 딱 두 가지.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 두 가지. 그죠? 하라는 거 안 하면 처벌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처벌받아. 그럼 일반적으로 뭐가 더 벌칙이 셀 것 같아요? 뭐가 더 벌칙이 강할 것 같아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강할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더 강할까? 그래서 이것이 더 강해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훨씬 벌칙이 강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 위반하면 뭐 등록 취소 문제도 발생하지만 징역 벌금 사유가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훨씬 벌이 강하다는 거. 자, 그러면 금지행위 들어가 볼게요. 자, 금지행위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법 33조 1항 금지행위가 있고 법 제33조 2항 금지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적용 범위 받을게요. 1항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개공 등에게 적용돼요. 자, 그러면 이 앞뒤에 내가 개공 등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앞뒤에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개공 등. 개공 등이 뭐라 그랬어요? 개공 등.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기억나? 그러면 이 지금 1항 금지행위는 일반인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됐어요? 근데 33조 2항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거꾸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인들이 처벌받는 거고 누구든지 다 처벌받아요. 일반인을 포함해서. 이건 개공 등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1항은 일반인들은 이 금지행위 규정 자체를 적용받지 않아요. 금지행위 규정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이 뭐냐? 이제 1항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과목은 일반인들을 제재 안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분들도 제재를 해요. 워낙 일반인들이 이제 거래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개공 등에게만 규제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우리 법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33조 1항 금지행위가 뭐냐? 여러분들 68페이지 있어요? 68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 있어요? 없어요? 그 제목 옆에다가
법 제33조 1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법 33조 1항. 법 제33조 1항. 법 제33조 1항이라고 적으시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69페이지 청색 2번 있어요? 거기다가 법 제33조 2항이라고 적어요. 69페이지 청색 2번 개공등 금지행 있잖아요. 법 제33조 2항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68페이지 청색 1번은 법 제33조 1항 금지행이고, 자 오른쪽 2번은 33조 2항의 금지행이다. 적었어요? 법 33조 1항, 오른쪽은 33조 2항. 적었습니까?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1항 금지 행위가 공부할 게 많아요. 사실 2항은 뭐 큰 내용은 없고 1항. 그래서 1항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3회잖아요. 그래서 32번 나왔어. 32번. 32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3회니까 뭐 33회 또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목에서는 뭐 이 단원이 중요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 첫째 줄 한번 보세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이걸 통틀어서 뭐요? 개공 등. 다음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공 등에 적용된다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일반인 X라고 적어놓으세요. 일반인들은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1항은 적용받지 않아요. 33조 1항은 일반인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양가로 1번 뭐라 그랬어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여기다 매. 자, 2번이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이건 무등록업자거든요. 무. 3번이 보수 실비 초과. 보. 4번이 거짓된 언행입니다. 거. 5번이 관련 증서에서 관. 6번이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상. 7번이 투기 조장입니다. 그리고 시세 단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두 문자로 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제 두 문자는 뭐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일단 징역 벌금부터 먼저 받을게요. 이건 1년하고 1천이고 3년하고 3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5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3년하고 3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적어놔야지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뒷페이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어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1년하고 1천, 3년하고 3천. 이제 벌칙은 원래 나중에 할 건데 이것은 미리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서 그래요. 이건 벌칙을 미리 해야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해가 빨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1, 2, 3, 4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나머지는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사유가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의 뭘 업으로 하면 걸린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걸린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걸려요.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뭘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죠.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주관식입니다.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당첨. 법정 중개 대상물,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그거 기억나요? 그 뒤에 나왔어요? 그래.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왔으면 첫째 시간 거 안 돌려봤어요? 왜? 그냥 어차피 1월 달에 또 가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11, 12월 달은 봐줘요. 1월부터는 안 봐줘. 그렇죠. 자, 1월 달부터는 수업을 빠잖아요. 그럼 반드시 돌려봐야 돼요. 자기가 빠진 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돌려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3, 4월 달에 또 돌아가겠지만 그 한 번 더 돌려봐야지. 또 그 넘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공부가 덜 된 거잖아요. 이제 자꾸 혹시 빠졌으면 그걸 돌려봐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으로 뭐가 있느냐?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매매. 매매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누가 사고 파는 거예요? 개공이. 개공이 이걸 중개를 해야지 개공이 이걸 계속 사갖고 되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또 여기는 뭐예요, 이거요? 업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또. 업, 대표적인 거 뭐라 그랬어요? 업이 뭐라 그랬어요, 업이? 늦게 와서 모르죠? 업은 여러 번 하는 거. 여러 번 하는 걸 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토지 매매를 계속하면 안 된다. 토지 매매를 계속하면 안 된다. 건축물 매매를 계속하면 안 된다. 임목 매매를 계속하면 안 된다. 공장재단 매매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개공 등이, 개공, 소공, 보존, 임원이 이걸 중개를 해야지 계속 자기가 사가지고 되팔고 그래서 차익 남겨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라는 것이지 이걸 계속 사갖고 되팔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계속 사들였어요 개공이. 그러고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왜 이런 행위를 해요? 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번 봐보세요. 주택도 건축물 중에 하나니까 주택으로 한번 해볼게요. 개공이 중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들였다고.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럼 이걸 한 번 사들이면 금지행위로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려요. 왜? 계속이 아니까. 업이란 건 계속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 집 살 수도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계속 사고 되팔고 이걸 업이라 그래요. 계속성. 그럼 금지행위로 처벌받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가거든요.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왜 계속 사고 되팔고 하느냐? 하지 말라니까. 돈 벌려고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1억에 샀어요. 1억에. 그리고 1억 5천에 되팔았어요. 그럼 얼마 차익 남겼어요? 5천. 중개를 해봤자 중개보수 얼마 되겠어요? 0.5면 50만 원밖에 안 돼. 양쪽으로 받으면 100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되파니까 얼마 벌어? 5천. 그럼 중개하고 싶겠어요? 매매하고 싶겠어요? 매매하겠죠. 근데 이걸 한 번 하면 안 걸려. 근데 계속 하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런 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잘 봐봐. 1년에 한 번씩 샀어. 1년에 한 번씩. 한 5년 동안 5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그럼 5년 동안 누적된 게 5번이잖아요. 그럼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은 업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그걸 업으로 봐야 되냐. 1년에 한 번씩 샀는데 5년간 누적이 됐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계속으로 보면 금지행위로 처벌받고 계속으로 보지 않으면 금지행위가 아니죠.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한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판례를 따르라 그랬죠. 그럼 판례에서 이걸 업으로 봤을까 안 봤을까? 봤을 것 같아? 안 봤을 것 같아? 여기는 봤을 것 같아? 봤을 것 같아? 봤어요? 예,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계속으로 봅니다. 누적이 되면 계속성으로 봐요. 그래서 금쟁이로 처벌받아요. 그죠? 그럼 이건 계속으로 본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지면 상가 있잖아요. 단지 앞에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개공이 사들였어. 통째로 사가지고 하나는 문방구 자리, 하나는 중개업소 자리, 하나는 약국 자리, 하나는 세탁소 자리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하나씩. 그럼 한 번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보면 이거 걸려. 한 번으로 보면 금쟁이 아니야. 그러면 금쟁이 안 걸 것 같아요? 계속으로 안 봐? 계속 팔아먹은데? 약국 자리, 세탁소 자리 이렇게?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판사가 계속으로 보고 있어요. 아파트 지면은 단지 상가 짓잖아요. 그걸 개공이 통째로 사가지고 한 칸씩 분양했잖아요. 이것도 계속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래서 금지행위들은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많아.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건 사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은 계속으로 봐서 금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할 건데, 이제 단지 내 상가를 일괄 매입해서 하나씩 팔아먹어도 금쟁이.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샀는데 계속 누적이 됐을 때 이것도 업으로 보면 금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라 하지 말라. 중개하라는 거지. 이걸 계속 사고 되팔고 하지 말라.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이거 한번 봐봐. 주택으로 했으니까 주택으로 할게요. 이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이 주택 팔고 싶은 게 중개 좀 해달라. 그래서 개공이 알았다, 중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드니까 개공이 사드렸거든요. 사버렸어 그냥. 남에게 중개해 주니 내가 사야 되겠다. 돈이 될 것 같아서 샀어. 그럼 이거 금쟁이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려? 왜 안 걸린다 생각하세요? 한 번이니까. 우리 안 걸려? 이건 금지행위입니다.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 직접거래, 아직 안 배웠죠? 이따 배울 건데 직접거래 걸려 들어가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직접거래에 걸려 들어가고 3년하고 3천이야 이건 징역이. 자, 그럼 위에 것하고 비교해봐요. 위에 거는 한 번 하면 죄가 아니죠? 그죠? 여러 번 해봤자 1년하고 1천이야. 밑에 것은 한 번만 해도 몇 년하고 몇 년?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얘는 한 번 하면 죄도 안 되고 여러 번 해보고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는데 밑에 거는 한 번만 해도 3년하고 3천 징역벌금 들어가네. 그럼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칠판에 적혀 있거든요. 찾아봐요. 여기는 위에하고 밑에하고 차이가 뭐냐고. 내용 차이, 내용. 직접 거래인데 왜 직접 거래? 여기는 그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의뢰인이잖아, 의뢰인. 여기는 의가 없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주택을 개공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겼어요. 의뢰를 맡기는 것을 개공이 사들이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로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근데 여기는 의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고객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다른 업소를 통해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속 사들인다 할지, 아니면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연락해서 산다 할지. 그러면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개공에게 의뢰를 맡겼어 안 맡겼어? 안 맡겼잖아요. 이것은 한 번 하면 괜찮고 계속하면 걸리고. 자기 의뢰인하고 해버리면 한 번 해도 직접 거래로 처벌받아요. 이따 직접 거래 공부할 건데 이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럼 1번은 항상, 이거 1번이잖아요. 이건 항상 이거 공부할 때 의뢰인이 아니란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의뢰인이 아니란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예.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걸려 들어가고, 의뢰인이 아닌 사람하고 하면 한 번 하면 괜찮고 계속하면 걸린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책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1번 동그라미 1번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행위 아니다. 이 말은 자동차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걸 계속 사들이면 금지행위 아니다 이 뜻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자동차 예를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임대업 동그라미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7번 봐보세요. 여기서 매매를 업으로 한 게 금지행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임대를 계속을 했다. 임대사업을 계속했다. 임대사업을 계속하면은 금지행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매매가 아니니까. 매매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택 열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해갖고 임대업 할 수 있잖아요. 월세 받아먹는 임대업. 됐어요? 그것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앞주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 못 한다 그랬잖아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한다고. 기억나요 그거? 이거 기억나? 이 앞주에 겸업 배운 거. 임대사업은 못 한다고 기억나요? 안 나죠? 왜? 잊어먹거든요. 여기는 들으니까 기억나? 네, 그럼 기억나고. 여기는 뭐 잘 하시니까 기억날 거고. 여기는 기억나죠? 예, 네, 기억날 거예요. 안 나신 분도 있고. 저기 기억납니까? 임대사업? 기억나 안 나? 그것만 대답해봐. 난 것 같아 진짜로? 그냥 대답한 것 같은데 느낌에 진짜로 기억나요? 그죠? 잊어먹거든요. 한번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쪽에 뭐라고 배웠냐면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은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지만 임대업은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어. 법인은 못 하지만 개인들은 할 수 있다고.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은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다고.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금지행위가 된다라면 개인들도 못하지. 법인만 못한 게 아니라 다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임대사업 할 수 있어요. 중개업하고 임대사업. 왜? 금지행위가 아니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자 복잡하면 일단 임대업은 안 된다. 밑줄 그어놓고 일단 복잡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조문을 외워. 법정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 정도만 알아놔도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아직 시간 있잖아요. 1, 2, 3, 4, 5, 6. 나머지 내용은 그때 가서 또 보충을 하면 되니까 일단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이 조문을 자꾸 읽어요. 법정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나머지 이 내용들은 강의 듣다 보면 다 해결돼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은 자 1번 법 조항을 머릿속에 넣어라. 법정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이 조항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업은 계속 법정 중개 대상으로 자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자, 1번 끝. 1번 끝났어요. 에? 아,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매입을 해서 이제 계속 매입하면 걸린다니까 개공이. 근데 일반인들은 괜찮죠. 일반인들은 왜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사가지고 하면 그것도 이제 걸려 들어가지. 계속 매매업에 걸려 들어가 보니까. 그건 임대는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예.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안 헷갈리겠네. 임대업 X 그러면 임대업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쉬우니까 임대업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죠. 됐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또 임대업 X 써놓으면 아 임대업을 못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놔야지 안 헷갈리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그를 통해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렇죠? 그러면 이걸 줄이면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적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줄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말이 무등록 중개업자. 협조했다. 알면서 협조했다. 걸린다, 이 말. 자, 이걸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조하면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봐요. A가 무등록업자예요. A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등록.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란 말은 뭐예요? 등록을 했어, 안 했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우리 중개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무등록 중개업자란 말을 써요. 근데 현직 개업공인중개사 B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의뢰를 맡겼거든요. 근데 이 무등록업자가 현직 개공에게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A로부터 가부 매물을 소개받은 거예요. A로부터 소개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에 걸리느냐, 이 문제예요. 이 사람 문제가 아니고 현직 개공이나 소공 보조원들이 금지행위에 걸리느냐, 이 문제예요. 자, 찍어봐요. 금지행위로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받아? 여기 있잖아, 이거요. 이 사람이 무등록하는 것을 뭐 하면서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요.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등록한 것을 알고 저 매물을 소개받으면 금지행위. 근데 이 사람이 무등록한 것을 뭐 하면서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알고 의뢰받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남양주 시에서 적발이 됐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몰랐다. 이 사람 개공인지 알았다고 대답하면 돼요. 그죠? 그죠? 알고 의뢰받았더라도 걸리면 뭐라 그래? 몰랐다. 몰랐다고 강력히 주장하면 돼. 자, 그러면 금지행위로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무등록업자하고 협조를 했어. 이 사람이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B가 갑하고 을 사이에 거래 계약을 성사시켜야만이 금지행위로 처벌받을까? 아니면 계약하든 안 하든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일까? 찍어봐요. 협조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끝내줘야만이 B가 금지행위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계약 안 해도? 그래도 처벌받는다?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약까지 끝내줘야지? 그죠? 저 우리 찍어봐. 협조만 해도 금지니까 계약까지 끝내줘야지. 계약까지 끝내줘야지. 예. 뭐 하여튼 반반이네. 여기. 어? 빨리 찍어. 우리 여기. 협조만 해도 그러니까 협조만 해도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간다. 자,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협조하는 행위라고 법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과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알고 협조만 해도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 뭔 사이 있어요? 계약하고 안 하고 별개 문제야.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 같이 놀면 걸려 들어간다. 같이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등록업자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협조만 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 무등록업자하고 같이 협조해서 중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밑줄 긋게요. 2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무등록업자는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하면은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 의뢰받아야만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2번. 무등록업 중개업자를 통해 의뢰받는 것으로 족하고
거래 성사 여부는 뭐한다? 불문한다. 그러니까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해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더 쉽게 표현하면 같이 놀지 말라. 무등록업자와 같이 놀다 보면 걸려 들어간다. 근데 모르고 협조하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걸리면 이분이 개공인지 알았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금지행위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 그러니까 1번은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2번은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지 말라. 알고 협조하지 말라.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거 읽어보세요. 3번 뭐라고 나왔어요? 사례 중에 어떤 명목으로 법정 중개 보수, 중개 보수에서 보고가 나온 거예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자, 이걸 줄이면 중개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또는죠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또 금품을 더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줄이면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중개 보수가 중개 수수료 말하죠. 요즘은 중개 보수란 말을 써요. 자, 중개 보수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150만 원 받으면 걸려 들어가요. 150만 원 받으면 걸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보수를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 말이고.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실비가 뭐예요? 실비. 비용이죠. 뭐 하는데 들어간 비용? 중개하는데. 그럼 우리가 물건 조사로 다니면 현장에 가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비용. 또 등기부 열람 비용. 건축물 대장 발급 비용. 이해됐어요? 또 뭐 자고 오면 숙식비. 그죠? 숙박비.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것이 이제 비용이거든요. 그럼 비용이 7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80만 원 받으면 또 걸려 들어가요. 비용이 80만 원 들으면 80만 원 받아도 되죠. 근데 70만 원 들어갔는데 80만 원 받으면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보수를 더 받아도 걸리고 뭘 더 받아도 걸린다? 실비. 걸리면 1년하고 1천. 근데 이렇게 해서 170만 원 받으면 적법이에요. 더 받지 말라는 것이지 보수하고 실비 법정 한도 내에서 들어간 만큼 받는 것은 적법이에요. 근데 더 받으면 걸린다. 이해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개공은 많이 보수를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많이. 그래서 그래 법정 보수는 걸리니까 100만 원 받고 자동차 하나를 더 받았어요. 자동차를 더 받아먹었어. 걸려 안 걸려? 걸려. 어디에 걸려? 금품. 여기에 걸려 들어가요. 그러면 또 법정 보수 100만 원 받고 골동품 한 점을 받았어.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래. 그러면 자동차 하나 그 법정 보수 받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받았어. 행운의 열쇠. 걸려? 왜? 금으로 됐으니까. 행운의 열쇠도 열쇠 나름이겠지만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더 받았다가 보수를 더 받았거든요. 1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며칠 뒤에 돌려줬어요. 초과분은 돌려줬어요. 2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법정 보수니까. 그러면 돌려주면 금지행위로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찍어봐요. 더 받았다가 며칠 뒤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돌려줬다니까?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까? 걸릴 것 같아? 돌려줘도? 네, 뒤에 분은. 안 걸릴 것 같아? 돌려줬으니까? 예, 그냥 찍었어. 어차피 찍는 여기.
예, 걸립니다. 걸려. 그러니까 무조건 더 받으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그대로 걸려 들어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밑줄 그으면서 받을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보세요. 명목에 불문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미술품 동그라미, 자동차 동그라미. 자, 이런 거 더 받아도 금쟁이. 그리고 후일 뭐 해도 반환해도 금쟁이다. 돌려줘도 금쟁이다. 그 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책이 없는 거 빼고 다 나와 있어요. 맞잖아요. 없는 거 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후일 돌려줘도 금쟁이에요. 이게 일단 더 받으면 걸려 들어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 합의에 의해서 일방 당사가 보수 전액을 지불할 경우 총액 한도 범위 내면 금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는 양쪽에서 받잖아요. 100만 원씩 100만 받는데, 근데 매도인 쪽에서 200만 원 다 부담하고 매수인은 부담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초과만 안 되면 괜찮다. 한쪽으로 밀어도. 근데 초과돼 버리면 이제 금쟁이 걸려 들어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가 분양 대행 보수 권리금 동그라미. 이건 초과 보수에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왜 상가 분양 대행해주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초과 보수에 안 걸릴까? 그 이유. 그 이유. 겸업이잖아 이거. 겸업이라고 적어.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울 때 그 얘기는 안 했나? 이 겸업에 대한 보수는 합의한 보수. 그러니까 상담, 분양 대행해주고 많이 받아먹어도 이건 초과 보수에 안 걸려요. 그 이유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겸업이기 때문에. 자, 이건 겸업이기 때문에 겸업에 대한 보수는 초과 보수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앞뒤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먹어도 안 걸린다고. 기억나요? 그 이유는 겸업이기 때문에. 분양 대행도 겸업. 그리고 권리금은 동그라미.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왜 안 걸릴까 그러면? 그래,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아까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그밖에 토지장비 임목 광합제도 공장제다. 이 권리금 없거든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20% 받아 먹어도 돼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일단 이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금지행위 중에서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지 말라, 보수 실비 초과해서 돈부터 받지 말라.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갖습니다.